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16%포인트 차까지 벌어졌는데요. 여전히 경합주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인 건 분명합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SSRS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1,205명을 상대로 지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7%,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에는 10% 상당의 격차만 보였지만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지며 격차가 6% 이상 늘어난 겁니다. 호감도 조사 부문에서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CNN이 트럼프 대통령 확진 판정 이후 진행한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52%, 트럼프 대통령은 39%의 호감도를 나타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는 66%,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은 32%에 머물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끼어들기식 발언에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국가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적절한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실망감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결과여서 당분간 이 같은 민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자는 각 주별로 득표율이 높은 선거인단이 독식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경합주 표심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백악관 의료진이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세 없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션 컨리 대통령 주치의는 어제 군 병원에서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편안한 첫날 밤을 보냈으며 오늘 진행된 검사에서도 별다른 증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컨리 주치의는 대통령의 신체 검사 결과 매우 안정적인 상태며 산소 포화도 역시 95%를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없는 상황인데 향후 병세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관련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으며 잠복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퇴원한 지 하루 만에 공화 민주 양당이 추진하던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후임 연방 대법관 인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1조 6천억 달러의 매우 관대한 부양안 제안을 했음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터무니없는 2조 4천억 달러 규모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직접 미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정한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에게 남은 기간 보수 대법관 인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것으로 부양안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보수 대법관 인준과 민주당과의 대치 구도를 명확히 하며 대선에 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62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밝힌 이래 5일 동안 트위터에 올린 트윗 개수입니다. 자가격리로 물리적인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다시 트위터로 무대를 옮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올 한 해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들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투명한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만 해도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민들을 대표해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하다고까지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고 국경 봉쇄를 일찍 결정해 초기에 매우 잘해내고 있다며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못 느꼈을까요? 많은 생명을 살렸다며 가짜 뉴스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5월에도 자화자찬을 이어갑니다. 테스트기와 산소호흡기, 의료기기를 충분히 지원하며 주지사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불만도 드러냅니다. 이미 미국 내 사망자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신은 한심 그 이상이다라는 아래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미국 내 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 트윗 하루 전날 미국 내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38,386명으로 1일 최고 기록을 세웠고 사망자는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린 트위터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한다. 나만큼 애국자인 사람 없다. 이 사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조류독감 대응을 못해놓고 자신을 비판한다며 비교에 나섰습니다. 조류독감 당시 사망자는 12,500명. 이때 당시 코로나 사망자는 18만 명을 넘어 19만 명을 향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는 공화당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캐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이후 부통령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한편으로는 미리 보는 2024 대선 후보 토론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후보 토론회는 또 지난주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내일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두 부통령 후보는 역대 어느 부통령 후보 토론보다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코로나 확산 문제가 올해 대선의 최고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직을 4년 가까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 경험과 관록에서 안정감을 주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해리스 초선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내며 민주당 대선 토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토론 실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수비형이라면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공격형으로 방패와 창의 대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치계는 검사 출신인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과 공화당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를 이겨냈다는 기조하에 상황을 반전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90분간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요청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대선토론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후보와 진행자에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간격을 최소 12피트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치인 6피트의 2배입니다. 지금까지 부통령 후보 TV 토론은 대선에 큰 영향이 없어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선 2차 TV 토론이 불투명해지자 내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 규격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죠. 일반적으로 한국은 KF94, 미국은 N95라고 규격을 정해 제작되고 있는데요. N95 마스크 중 상당수가 가짜라고 합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N95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마스크는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정품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y look almost identical. This one functions consistently at 99% effectiveness in our tests, and this one we've never seen go above 75% effectiveness. 미국 국역인 N95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사를 통과한 고성능 마스크입니다. 미국 국가 코드명인 N과 0.3 마이크론 이상 입자를 95% 걸러낸다는 의미로 95라는 숫자가 붙었는데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때문에 주로 의료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이 마스크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 미국 내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중국에서 대거 수입됐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공급됐는데 마스크가 제 역할을 못하며 마스크를 쓰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If you're in an operating room and you're using equipment that's not doing its job, you may be highly vulnerable.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던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절반이 넘는 72개 품목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상황. 하지만 이미 미국 내에서 중국산 N95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입 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세 번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생필품이 담긴 500개의 가방을 소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한인타운의 한 교회 앞. 무료로 나눠주는 생필품을 받기 위해 모인 이웃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생필품을 한가득 받아가는 한인 노인들. 손은 무겁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이거 누가 죽었어요 이런 걸. 자식들도 안 갖다 줘요 없어요. 코로나 극복 생필품 나누기 행사에는 새벽 5시부터 긴 줄이 시작됐습니다. 생필품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모인 인파 가운데는 한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보였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를 필두로 민주평통, 한남체인, 데이빌류 시의원 등은 지난 한 달 동안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 500명분의 선물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인 30여 명의 봉사자들은 90도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석한 주민들을 위해 땀방울을 흘립니다. 전부 와서 짐을 싸고 이런 거는 봉사단체로서 정말 상의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일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봉사하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땀을 흘리시면서도.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데빌류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한인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다 빨리 다 문 열고 싶지만 우리 그 의사들, Public Health Department 꼭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이길 수 있게 노력합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나눔 행사의 봉사자들은 생필품과 함께 훈훈한 마음을 50개의 가방에 실어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한인타운 경기와 한인 비즈니스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 미 중앙은행은 지난달 3일 한인 비즈니스 은행인 CBB뱅크 관계자와 진행한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리안 바베큐와 함께 북적이던 LA 한인타운 윌셔 중심가가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 매출을 올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대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도움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CBB뱅크와 같은 한인은행들이 소수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PPP 융자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이 큰 기업들 위주의 기존 고객들에게만 PPP 지원을 주력하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한인 자영업자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인터뷰 기사에서 조앤킴 CBB뱅크 행장은 코로나 이후 한인 상공인들을 위해 모두 9,200만 달러에 달하는 PPP 융자를 지원해왔지만 은행 역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방정부가 PPP 융자 지원 등 소수의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LA 지역에서는 모두 4명의 한인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각 지역 관할 공간으로부터 한인사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공헌한 한인들을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하기환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에게 폭동 당시 한인들을 지원하고 노인센터 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한미 우호 강화와 한인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온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년간 한인 장애인 권익 향상과 인식 개선에 힘써온 장경애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장은 대통령 표창을, LA 지역 한인 노숙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해온 김동진 미국 성공회 성 제임스 교회 신부는 국무총리 표창 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750만 해외 동포들의 삶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조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함께 힘을 더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한글날 지정에 앞장서온 샤런 콕 실바 가주 하원의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포상은 샤런 콕 실바 가주 하원의원이 해외 최초로 미국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기념하는 날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는 데 따른 것입니다. 샤런 콕 실바 의원은 미국에서 K-팝과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는 데 힘을 더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실바 가주 하원의원은 한인들이 많은 플러턴과 부에나팍, 사이프레스와 라팔마 등 주 하원 65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